안녕하세요. 은여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9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시는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되 시험장에 가시면 ITQ라고 하는 폴더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셔서 답안 전송이라고 눌러주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겠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총 4단계를 준비하지요.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꼭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각 시트에 A열은 열너비를 1로 지정을 해주세요 라고 했고요.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넓으면 넓게, 좁으면 좁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의 경우도 출력 형태 보시고 그 두께가 두꺼워 보인다 싶으시면 두께감을 좀 주시면 좋겠죠. 답안 시트의 이름은 지정된 대로 제1작업부터 제4작업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이외의 거는 감점 처리된다고 하니까 혹시 남아있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은 지워주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쉬트의 이름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까요? 쉬트 1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제1작업. 자, 이제 종이가 더 필요하군요. 더하기 단추 누르시게 되면 쉬트 2번이 새로 생기죠. 역시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2작업 반복하시면 돼요. 제3작업까지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트의 경우에는 차트를 만들면서 자동으로 시트를 추가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는 3장만 미리 만들 거고요. 각각의 열은 A열 너비를 1로 맞춰주셔라 라고 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이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열 너비를 1이라고 지정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제2작업에 가셔서도 반복하시면 되겠죠. A에다 대고 열 너비는 1입니다. 제3작업도 반복하세요. 제1작업으로 돌아올 거고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건데요. 데이터는 지금 B와 4가 만나는 곳,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1작업에서 작업한 거를 가지고 2, 3, 4작업을 연쇄적으로 복사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1작업에서 오타가 나게 되면 2, 3, 4작업도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찬찬히 입력을 시켜주셔서 오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판매 금액에서 단위원이라고 하는 친구 보시게 되면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밑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하나의 셀에 2줄을 입력할 수 있어요. 판매 금액이라고 넣으시고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 같은 셀 안에 위아래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다. 마진율의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를 매번마다 입력하기 귀찮으니까요. 표시 형식에서 퍼센테이지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입력하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겠네요. 이만큼은요 라고 범위를 잡으시고 퍼센테이지 넣을 거거든요 라고 백분율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입력하실 때 바로바로 프로테이지가 들어갑니다. 판매 금액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은요 라고 범위 잡으셔서 컴마 표시를 미리 넣어 놓고 작업하시면 편하겠네요. 문제에서 보면 모든 데이터는 글꼴이 굴림의 열하나다. 정렬은 숫자와 회계가 오른쪽이고 나머지는 다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네요. 예외적인 거는 출력 형태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마만큼이요 라고 일단 범위를 잡으셔서 테두리를 모두 있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친구들이 가운데 있도록 몽땅 다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숫자들의 경우만 너그들이라고 하셔서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아하니 테두리가 지금 굵은 아이들도 보이고 합쳐진 아이들, 대각선인 친구들도 보이죠. 보이는 대로 쭉쭉 맞춰주시면 되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셔야 될 것들 쭉쭉 합쳐주시면 되겠고요. 너비가 반찬명의 경우에는 굉장히 좁아 보이죠. C와 D 사이 양옆으로 움직입니다. 화살표가 나오네요. 클릭해서 쭉쭉 좀 폭이 좁아 보이는 친구들은 넓게 조절을 해주도록 할까요?
전체 테두리의 바깥쪽은 좀 굵어 보이니까 굵은 상자 테두리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제목 부분 위아래도 좀 굵어 보이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사선 쳐져 있는 거는 너는이라고 선택해서 골라보시면 어머나 대각선이 없습니다. 그럴 땐 다른 테두리를 하겠다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대각선을 따로 잡아주실 수 있어요. 확인. 제목을 좀 보도록 할까요? 도형을 이용하세요. 그 도형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안쪽에 글씨는 요래요 라고 지시가 세세하게 되어 있죠. 문제지에 보시면 1, 2, 3번 줄에다가 제목을 넣을 건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높이값이 좀 높아 보이네요. 1, 2, 3번 줄 너그들이라고 쪼로록 잡으셔서 1과 2 사이, 2와 3 사이, 사이에다 놓으시면 위아래로 움직여야 화살표가 나오죠. 클릭하셔서 살짝 높이를 높여주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사다리꼴 찾으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도형에 대해서는 도형에 서식 가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에 서식 채워주는 건 노랑이고요. 그림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그림자 져요. 글꼴에 대해서도 지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의 셀에다가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냥 복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원본은 꼭 삭제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요 결제란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폭을 좁히거나 높이를 늘리거나 해서 이 친구를 같은 시트 안에다가 작성을 하게 되면 너비나 높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예 새로운 종이에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새 시트라고 누르시고요. 결제란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 이 친구들을 그림으로 복사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림 복사를 하실 적에는 그냥 컨트롤 C 쓰시면 안 됩니다. 홈에 보시게 되면 복사하겠다라고 하는 쌍둥이 종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종이 복사하는 친구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뿅 찍으시면 그림으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뿅.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복사하시면 되겠죠? 확인. 복사는 끝났고요. 제1작업으로 돌아오셔서 붙이겠습니다. 컨트롤 V. 원본은 꼭 삭제를 해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원본 저희 시트 4번이라고 새로 만들어진 요 종이에 있죠. 종이 자체를 그냥 지울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삭제하시게 되면 정말로요? 라고 네, 삭제할 겁니다 라고 해서 종이를 없애줬습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영역의 색깔을 주황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친구들 얘기하는 것 같죠? 자, 그 친구들 여러분들께서 시험지 받을 때는 흑백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이게 주황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색깔이 칠해졌구나 라는 명암 정도는 구분이 가능하니까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시고요. 저 아래쪽 똑 떨어져 있네요. 왼손에 도움 받을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것도요 저것도요 라고 같이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깔 주황이라고 똑 떨어지는 색깔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유효성 검사 보도록 할까요? H의 14번 셀에다가 반찬 코드들이 쭈루루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H 14번 셀이면 여기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도 여기요 라고 위치 찍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H 14번 셀 여기요 라고 선택했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친구를 띄울 수 있고요.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직접 쭉 나열해서 쓰셔도 되지만 문제에서는 이 범위를요 라고 B의 5번부터 B의 12번 영역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콩 찍어서 여기요 라고 드래그 하시면 확인했을 때 그게 적용이 됐습니다 라고 단추 뜨는 게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리스트 뜨는 거 보시고 아무거나 콩 찍어서 보일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셀 서식을 볼까요? G의 5번에서 G의 12번 셀이 숫자 뒤에다가 계란말을 붙이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G의 5번에서 12번이면 이만큼이네요. 이 범위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쭈루룩 메뉴들 나올 텐데 밑에서 5번째 셀 서식이라고 하는 친구를 직접 불러낼 거고요. 아까 대각선 그리느라고 셀 서식의 테두리로 자동 가 있네요. 표시 형식을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 거고요. 숫자는 엑셀에서 0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숫자 뒤에다가 개라는 말을 바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확인. F의 5번부터 12번 영역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F의 5번이라고 하게 되면 콩 찍었을 때 이렇게 이름 상자에 저는 F의 5번입니다 라고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쫙 잡아줘도 그래도 제일 앞쪽에 나와 있는 얘를 대표 주자로 생각을 하나 봐요. 그렇다면 자, 얘를요, 동시에 같이 선택했을 때 이름을 마진율이라고 뜰 수 있도록 이름을 정해주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진율. 엔터 치셔서 마무리 하시게 되면 하나씩 선택했을 때는 F의 5번, F의 6번이라고 따로따로 뜨다가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는 순간 마진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쭉 뜨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데이터 입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함수를 풀어라 라고 함수 문제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함수 문제는 늘 1번, 2번, 3번 얘네들이 좀 까다롭게 나와요. 어려운 문제를 먼저 맞닥뜨리게 되면 좀 당황스러우니까 다른 친구들 먼저 만만한 아이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함수하고 씨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끝자락에 있는 조건부 서식은 그래도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조건부 서식까지는 해놓고 가도록 하죠. 문제를 보시게 되면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 행 전체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행 전체를 붙잡고 서식을 주도록 할 건데요. 행 전체라고 하면 요 위쪽에 제목 빼고요. 오롯이 데이터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홈에 가시면 이만큼 잡아서 색깔이 노래져라 빨개져라 라고 하면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빨갛게 노랗게 바뀔 텐데 여기 문제에서는 수식에 맞는 아이들만 색깔이 바뀌도록 해달라 라는 거니까 조건부 서식이 되는 거죠. 조건부 서식을 띵 눌러주면 밑에서 3번째 새로운 규칙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고요. 수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만드실 적에 얘는요 라고 계산할 거니까 는 표시를 붙여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는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 이라고 했네요. 자, 판매 수량이 어디 있나요? 판매 수량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검사해 볼 수 있도록 얘요 여기 있습니다. 판매 수량은 이라고 기점을 찍어 주시게 되면 자, 주소가 G의 5번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앞쪽에 달러 표시들이 붙는 게 보일 거예요. 자, 달러 표시들이 붙었다는 건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못을 박아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판매 수량의 주소를 좀 읽어보면 G의 5번, G의 6번, G의 7번, G의 8번 G라고 하는 건 고정이 돼도 괜찮지만 5번은 6번, 7번, 8번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5번을 고정시켜 놓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이 달러 표시는 하나를 떼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키보드 맨 위쪽에 보시게 되면 F1, F2, F3이라고 하는 펑션 키가 보일 텐데요. F4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저희는 G라고 하는 건 고정시킬 거니까 달러 G로 해줄 거고요. 5라고 하는 건 고정되지 않아도 되니까 얘는 그냥 5라고만 뜰 수 있도록 달러 G의 5번이라고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그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죠. 자, 크거나 같다 200이라고 조건을 주면 되겠고요.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서식에 가시게 되면 글자의 색깔이 파랗고 굵게 표현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군요. 굵고 파랗게 색깔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콩 찍어서 색깔과 스타일 적용을 해줬고요.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친구들만 이렇게 굵고 파랗게 바뀐 게 보이시죠?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적용이 됐습니다. 이 작업을 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의 경우에는 목표값 찾기 그리고 필터 작업을 물어보고 있군요.
자, 그거 데이터를 1작업 시트에 있는 B4에서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에 B2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매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함수를 아직 풀지 않았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범위를 잡도록 할게요. 이만큼이요.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C. 그러면 빠딱빠딱 범위가 보이고요. 제2작업에 B2 셀에다 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요 라고 위치 잡고 컨트롤 V. 폭이 좀 좁붓하죠. 이 친구는 옵션 눌러서 너비 조정했던 그 너비를 유지하세요 라고 해주시게 되면 폭이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목표값 찾기에 보시게 되면 문제가 요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병합해서 이렇게 글씨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줄 건데 daverage 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우선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아서 병합 지시대로 하면 되겠고요. 글씨 쓸 겁니다. H11번 셀에다가 daverage 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함수 모양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함수 중에서 daverage 라고 하는 친구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표 전체의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내가 계산할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리고 계산해야 되는 조건은 또 얼마만큼 되는지를 잡아주는 건데 얘네들은 항상 제목까지 포함해서 지시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특이한 친구입니다. 예를요 라고 위치 찍으셔서 함수 시작할 거니까 는 표시 할 거고요. DA라고 누르시게 되면 DA로 시작한 함수들이 쭈루룩 나야 될 건데 daverage 함수 찾으셔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괄호까지 열리게 될 거예요. 아까 모양을 잠깐 살펴드렸듯이 표 전체라고 했으니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컴마 내가 계산할 아이가 몇 번째에 있는지를 얘기하면 되는데 김치 반찬의 판매 수량 평균이라고 했죠. 판매 수량이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어요 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판매 수량 여기 있거든요 라고 제목을 찍으셔도 돼요. 제목을 그냥 찍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 수량은 여기 있어요 라고 제목을 그냥 콕 찍었습니다. 컴마 계산해야 되는 조건이 뭐냐고요. 김치 반찬이라고 하는 친구를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죠. 김치 반찬이면 얘인데 이 이름뿐만 아니라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라 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요 라고 같이 잡아야 되겠네요. 범위는요 요만큼이라고 잡았습니다. 끝났으면 괄호 닫아서 엔터 쳐주시게 되면 이렇게 김치 반찬의 판매 수량 평균이 쭉 나와줬고요. 아무래도 평균이다 보니까 소수자리가 주르륵 나왔네요. 결과물에 대해서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으니 너그들이라고 잡아서 모든 테두리 가운데 있게 해줘요 라고 정의를 했고요. 목표값을 찾을 때 현재 지금 나온 평균이 141.6667 이라고 하는 애매한 숫자인데요. 얘를 143이라고 하는 똑 떨어진 값으로 올려주고 싶은가 봐요. 그러려면 뭔가가 더 많이 팔았어야 되겠죠? 총각김치를 좀 얼마나 더 많이 팔면 평균이 올라갈까요? 라고 묻고 있네요. 얘가요 라고 결과값 나온 친구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가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목표값 찾기. 찾는 값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었어요. 143이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값을 바꿀 셀은 총각 김치가 도대체 얼마나 팔렸는지 판매 수량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값을 바꿀 셀은 요거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 단추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120개로 늘어난 게 확인이 되고 평균도 143이라고 늘어났죠. 확인. 고급 필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의 경우에는 조건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보시면 반찬 코드가 2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으니까 조건은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거죠. 반찬 코드가 2로 시작하거나 마진율이 35% 이상인 이라고 했으니까 조건은 두 개인 거고요. 그 두 개를 AND 조건으로 엮이는지 OR 조건으로 엮이는지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뭐뭐이거나 또는 이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요거는 오화 조건이 되는 거고요. 뭐뭐이면서 그리고 라는 말로 엮여져 있다면 그때는 and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건이 오화 조건인지 and 조건인지를 파악하셔서 조건을 쓰실 때에 고급 필터를 할 때는 조건을 우리가 직접 입력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입력시킬 때에 조건을 서로 다른 줄에다 쓸 건지 같은 줄에다 쓸 건지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지금 문제를 보니까 시작하거나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화 조건이니까 서로 다른 줄에다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뭐뭐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습니다. 아까 코드 보니까 반찬 코드들이 알파벳 명으로 쭈루룩 나열된 거 보일 텐데 K, E, C, K, E, C, E, K 라고 서로 다른 알파벳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 중에서 E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시작하는 이라는 건 E라고 하는 글자가 앞에 있고 뒤쪽에는 별별 아이들이 다 와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E로 끝난다라고 했었으면 E가 맨 뒤쪽에 있고 앞에 별별 아이들이 다 있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E를 포함한다 라고 했다면 E가 중간에 낀가 있고 그리고 앞뒤로 별별 아이들이 있어요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E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들은 필요 없네요. 자, 요거를 좀 정리할게요. 35% 이상인이라고 했으니까 이상도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친구, 제가 이거 반대로 써놨네요. 자, 크거나 같다. 이하라고 한다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하가 아니라 우리는 크거나 같다니까 이상 요거. 자, 그러면 필요한 조건들 다 파악이 됐어요. 오화 조건으로 서로 다른 줄에다 써야 되는구나. 이상이라고 하니까 기호는 요렇게 2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뒤쪽에 별이 붙는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건을 그러면 B의 14번 셀에서부터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자, B의 14번 여기부터 조건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반찬 코드라고 했으니 반찬 코드를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일 거고요. 마진율이라고 하는 것도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일 거고요. 반찬 코드는 2로 시작한다 했으니까 영문자 2 뒤에 별별 아이들이 다 와도 돼요. 2에다가 별 붙였고요. 서로 다른 줄에다 써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옆에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한 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35% 근데 뭐라고요? 요게 크거나 같다 라고 했던 거죠. 자, 이제 조건은 끝났습니다. 결과값들을 몽땅 다 내는 게 아니라 반찬명, 분류, 마진율, 판매 금액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추출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 친구들만 복사하는 위치 B의 18번 셀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죠. 뚝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반찬명,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분류, 마진율, 판매 금액, 자, 필요한 아이들을 다 선택했고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B의 18번 셀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이렇게 필요한 아이들이 짜라랑 모여 있습니다. 고급 필터 가보도록 할까요? 자, 고급 필터는 이만큼 가지고 자료를 구할 거죠. ESC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고급 필터 준비는 끝났으니까 쭉 이만큼 가지고 진짜 필터링을 할게요. 아래쪽에 목표값 찾기를 못했을지라도 필터링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친구 범위 잘 잡으셔서 고급진 필터라고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범위를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따로 만들어 놨죠. 조건은 어디 있냐면요 라고 콕 찍어서 여기 있어요 라고 그걸 다른 장소에다가 결과물 낼 거잖아요. 어디냐면 이라고 역시 선택하셔서 여기다가 답을 내주세요 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결과물이 짠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3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작업은 정렬과 부분합을 만드는 문제이고요. 역시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번 영역 복사해서 제3작업 B2에다가 붙여넣으세요 라고 했군요. 범위 이만큼이요 라고 잡아줬고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제3작업의 B2에다가 컨트롤 V 붙입니다. 폭이 좀 좁아 보이니까 옵션에서 너비를 넓혀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차분히 보시면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까지가 일단 한 구획이죠. 그렇다면 정렬을 쭉 해줘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정렬할지는
여기 데이터 출력된 거에서 분류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면 하나의 칸도 빠지지 않고 빼곡하게 데이터가 쩍쩍쩍쩍 입력되어 있으시죠? 자, 여기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고요. 정렬의 기준은요 라고 해서 방금 분석한 대로 한 칸도 비어있지 않은 분류라고 하는 아이를 기본으로 해서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이죠. 아이 반찬, 밑반찬, 김치 반찬, 기억이 제일 밑에 있으니까 내림차순.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아이 반찬, 밑반찬, 김치 반찬이라고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렬은 끝났고요. 반찬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을 해보도록 할 건데 범위 그냥 풀지 않으셔도 돼요. 그 범위 그대로 가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의 제일 끝자락에 보시면 부분합이 있으시죠? 그룹화 항목이라고 하는 건 방금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묶어줬잖아요. 아이 반찬끼리 따로 계산할 거고 밑반찬끼리 김치반찬끼리 따로따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 친구들을 그룹핑 해 놓은 거 그룹화 항목은 바로 분류가 되는 거겠죠. 계산할 게 뭐라고요? 반찬명의 개수라고요. 그렇다면 사용할 함수는 개수, 반찬명,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반찬명 이외에 다른 게 V체크 되어 있다면 해제시켜 주시고 확인. 그래서 반찬의 개수들이 이렇게 계산된 거 보이시죠? 한 번 더 가야 되겠네요.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 블록 잡힌 그대로 다시 한번 부분합 가겠습니다. 그룹화 항목은 변함없이 분류끼리 묶을 거니까 요거 불만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판매 수량의 평균이니까 함수 바꿔줘야 되겠죠. 평균이라고 바꿀 거고요. 아래쪽에 항목은 판매 수량이라고 바꿀 겁니다. 반찬명은 빼셔야 되겠네요. 자, 밑에 보시면 옵션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어 있는 건 기존에 했던 계산 요거를 없애버리고 난 지금 계산하는 걸로 갈아 끼울 거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문제 보시게 되면 개수와 평균 두 개 다 보여야 되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V체크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했던 것도 살아있고 지금도 또 계산을 추가할 거예요 라고 확인. 윤곽을 지워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시게 되면 1, 2, 3, 4라고 그룹핑이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친구는 눌러줄 때마다 범위가 이렇게 조절되는 게 확인이 될 텐데 이 친구가 필요 없다라는 거니까 얘를 그룹을 해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요 지우기, 윤곽 지우기.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출력된 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금 분류 부분이 좀 좁아 보이는 거 넓혀 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다른 건 특별히 거슬리는 게 없죠. 4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4작업은 그래프 작업을 해주는 건데 문제에 보니까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복사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다면 이용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 차트를 보시면서 파악하시면 되겠죠. 차트를 보아하니 판매 금액 필요하고요. 판매 수량 필요하고요. 그 제품의 이름들도 필요하군요.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아이들이 요만큼 제품들의 이름, 반찬명, 판매 금액 필요하고요. 판매 수량 필요하구나. 자, 요만큼 필요하구나 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만큼이요 라고 뚝 떨어 있는 건 왼손에 돈 필요하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 한꺼번에 쭉 잡아주게 되면 필요한 아이들은 다 선택을 했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만들 겁니다. 차트, 세로로 묶여져 있는 차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바로 차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조건을 보시게 되면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작업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친구를 제1작업 시트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된다. 위치는 새로운 시트를 이용해서 4작업으로 이동을 시켜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차트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에 해당하는 메뉴들이 쭉 뜰 거고요. 그 차트의 메뉴에서 제일 끝자락에 차트 이동 단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시트라고 이름을 제4작업 주시게 되면 제4작업이라고 하는 시트가 새로 생성되면서 제일 앞쪽으로 이동된 게 보일 거예요. 다시 한번 얘가 주의사항을 주고 있죠. 반드시 시트명의 순서가
1, 2, 3, 4라고 되도록 정리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제4작업이라는 이름을 질질질 끌어서 맨 뒤쪽에다가 옮겨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차트를 만들고 보니 우리 건 지금 똑바로 서 있는 막대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친구는 긴 막대가 6개 뿐이 없는데 우리는 8개나 있어요. 항목이 뭔가 쓸데없는 아이가 들어온 것 같죠? 그렇다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셔서 뺄 게 뭔지 좀 선택을 해봐야 되겠네요. 총각김치도 필요하고 멸치볶음도 필요하고 근데 감자 햄볶음은 필요가 없죠. V체크 해제하시게 되면 그 친구는 빠질 수 있어요. 석박지, 마늘종, 그리고 야채. 자, 야채 계란찜 요것도 필요 없네요. 필요 없는 아이들은 V체크를 해제시켜서 확인하시게 되면 숑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차트 디자인 도구를 볼까요? 차트 선택하고 계시면 디자인 탭이 보입니다. 여기서 레이아웃은 3번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세 번째 레이아웃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스타일은 1번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친구 1번 스타일을 적용을 해줬고요. 영역의 서식 보시게 되면 마우스를 이렇게 차트 안에 갖다 대시면 저는 누굽니다 라고 이름이 이렇게 다 뜨죠. 그래서 차트 영역에 대해서 글꼴이, 색깔이, 스타일 적용하실 수 있어요. 차트 영역이라고 이름 뜨면 뿅 찍으셔서 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글꼴이 11, 굴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글꼴 맞춰 줄게요. 채우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테두리를 주거나 하는 건 차트에 서식에 가시게 되면 일일이 하나씩 수정 가능합니다. 차트의 영역 선택하셔서 채워주는 거 색깔을 정하시면 되겠죠. 질감을 파랑, 파격지. 그림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마우스 갖다 대면 그림 영역이라고 뜨니까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서식을 보시면 거기에서 채워주는 거, 테두리 효과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채워주는 것만 흰색으로 채울 테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제목 보겠습니다. 제목 넣어주실게요. 글꼴에 대한 거 지시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세요. 채워주거나 테두리 주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트에 서식하셔서 채워주는 친구 테두리가 있어요 라고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냥 임의로 깜장색으로 넣어봤고요. 서식이 좀 지시사항 길군요.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라. 누구만요? 판매 수량에 대해서만요 라고 되어 있네요.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파란색 막대를 얘기하는데 어머나 판매 수량이 보이지도 않네요. 워낙에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면 이쯤 어딘가에 판매 수량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찍기는 너무 어렵죠. 자, 여기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글자 이 친구는 범례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것만 잡힐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차트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으세요.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친구 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뿅 찍어주시게 되면 일단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되긴 됐는데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아직은 보조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표식이 박혀 있는 게 보여요. 얘를 보조축으로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이제 위로 이렇게 떠서 보조축이 오른쪽에 생긴 거 확인이 되시죠.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시면 보조축 생성이 끝났고요. 표식의 경우에는 세모의 크기 10으로 좀 바꿔주세요. 우리 건 지금 동글동글하게 모양이 좀 작게 표식이 됐네요. 얘가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 서식을 바꾸실 수 있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가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하나 열릴 거고요. 거기에서 뭔가 모양을 예쁘게 꾸며주는 거 채우기 선을 보면 표식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표식의 옵션을 보시면 지금은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직접 기본 제공해 주는 것 중에서 삼각형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크기도 10으로 바꿔주시면 좀 더 커 보입니다. 엑스표 표시하고 나와 볼게요. 자, 조금 커진 게 보이시나요?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하는 건 이렇게 숫자 값으로 얘는 얼마의 값을 가져요 라고 라벨을 붙여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요 라고
삼각형 모양, 요 세모 모양 선택했더니 모든 표식들이 다 선택되죠? 얘가요 라고 한번 더 눌러주시면 다른 삼각형들은 선택이 해제가 됐네요. 거기에다가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줄래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레이블이 붙습니다. 눈금선의 경우에는 우리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파선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나 봐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RR이 박힌 거 보이시죠? 지나가는 선들이 지금 다 선택됐어요 라는 뜻이고요. 그 선에 대해서 도형 스타일, 선 스타일을 바꿔주시면 되죠. 파선이라고 바꿔줄게요. 나머지 축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하이픈 표시에서 140만까지 그거는 불만이 없는데요. 똑같죠? 다만 오른쪽에 있는 게 0개에서 300개, 그런데 사이사이에 우리는 50개의 단위가 더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요걸 좀 변형하고 싶은가 봐요. 자, 요 숫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군요. 오른쪽 버튼 축서식 보시면 최소값이 0에서 최대값이 300이라고 하는 거, 그건 불만이 없는데 단위가 50씩 되어 있는 거, 요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얘를 100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범례도 좀 정리할까요? 아래쪽에 막대기가 누굽니다. 꺾은 선은 누굽니다. 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 놓는 거, 요걸 범례라고 하는데,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 글자가 쭉 뻗어 있는데 우리 건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좀 맞춰줘라 라는 얘기인데, 다른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친구에 대한 서식 들어가서 쭉쭉쭉 모양을 맞춰줬단 말이죠. 근데 범례의 이름의 경우에는 서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트 디자인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선택이 있지요. 데이터 선택하시면 이 범례들 제목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 단위, 이 친구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편집 바꿔줄 수 있고요. 주인님 이거는 이렇게 위아래로 써져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라고 번떡대는 게 보일 거예요. 싫어 나는 판매 금액 단위원이라고 쭉 뻗어서 써주길 원해 라고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 단추 누르고 나와 보시면 이렇게 문제지처럼 쭉 뻗어 있는 상태 보이시죠? 나머지 도형 넣어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어떤 모양인지는 열심히 찾으셔야 되겠죠?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모양은 결과물 보시고 비슷한 걸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다시 도형 서식이 뜨죠. 거기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 안쪽은 좀 텅 비어 있고 바깥쪽에 테두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를 가장 비슷한 걸로 골랐고요. 가운데에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죠. 글자들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홈에 오셔서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보시고 이제 맞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얼추 비슷하죠. 다만 이쪽에 선들이 좀 우리 건 좀 옅어 보이는데 문제지에 있는 아이들은 좀 짙어 보이니까 그 친구들도 좀 신경을 써보도록 할까요?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맨 끝자락에 서식하시게 되면 선의 모양새 제일 앞쪽에 있는 깡통 누르시면 되겠죠. 선이 있습니다. 실선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좀 짙어진 거 보일 거예요. 오른쪽에 보조축도 선택을 할까요? 깡통 누르셔서 선이 있어요 라고,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축을 선택하셔서 선이 있다 라고 해주시게 되면 문제지하고 비슷하게 테두리가 짙어진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럼 밀어놨던 함수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제1작업으로 왔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은 인기 순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군요. 함수는 랭크 EQ, 그리고 뒤에다가 위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 앰퍼센트 연산자까지 줬습니다. 판매 수량을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우선 랭크 EQ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함수이냐? 당연히 순위를 구한 함수일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순위를 구할 건지 한 친구를 콩 찍어 주시고요. 그 친구가 어디서 라고 하는 범위를 쭈루룩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끝내게 되면 가장 큰 친구부터 1, 2, 3, 4라고 순위를 매겨주는 내림차순이 되는 겁니다. 4,
3, 2, 1 이렇게 점점 내려와서 제일 앞쪽에 큰 친구가 보이는 거죠.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되 이 친구 뒤에다가 컴마 1이라고 하는 옵션을 붙여주게 되면 요거는 오름차순이 되는 거예요.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위가 구해질 거기 때문에 제일 앞쪽에 작은 친구가 오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현재 얘를 내림차순으로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큰 게 1등으로 보여지길 원하는 거겠죠. 이 친구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순위가 구해지겠죠. 자, equal rank EQ라고 하시고 누구의 순위를 구하면 되는 건가요? 판매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답을 여기다 낼 거고요. 그 판매 수량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G의 5번 누구요? G의 5번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친구가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이 동네에 모여 있는 거죠. 이 동네에서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한 거니까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요 동네에서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해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될 텐데 이 친구는 순위를 한 친구만 구할 경우에는 이렇게 끝내주면 되겠지만 순위를 그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그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계속 반복적으로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고 하는 대상은 계속 바뀔 거예요. 하지만 범위라고 하는 요만큼은 바뀌지 않겠죠. 그렇게 바뀌지 않게 범위를 고정시켜 주세요가 달러 표시였습니다. 요거는 앞서서 데이터 입력하면서 아마 이 친구를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달러 표시가 이렇게 각각 와다닥 하고 붙어줘야 범위는 딱 고정이 된 상태에서 결과가 나올 텐데요. 결과가 1등이다 1, 2등이다 2 라고만 나오게 될 텐데 뒤쪽에다가 %를 붙이게 되면 and는 딱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여기서 1이라고 나오면 1위, 5라고 나오면 5위 라고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equal 하셔서 rank, rank, eq 나와 더블 클릭하게 되면 괄호까지 열릴 거고요. 판매 수량에 대해서 라고 아까 체크해 드렸었죠. 얘를요 라고 누구요? 얘요. 컴마 어디서요? 이 모여있는 요 동네에서요 라고요. 그 범위를 잡으시고 난 다음에 이 범위는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가 달러 표시 붙이는 거라고 했었죠. 키보드 제일 위쪽에 F1, F2, F3, F4, F4라고 하는 친구를 눌러주시게 되면 와다닥 하고 달러 표시가 한꺼번에 촥 붙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으시게 되면 그냥 8이라고만 나오게 된다고요. 이 뒤쪽에다가 and 그리고 위라는 글자를 붙여주세요 라고. 자, 이제 8위라고 결과 나온 거 보이시죠? 하나가 잘 만들어졌으면 오른쪽 구석에다 마우스 갖다 대셨을 때 이렇게 깜장 더하기 나옵니다. 자동 채우기 쭉 채워주시면 되겠고 채우는 건 좋은데 선 모양도 좀 굵어진 것처럼 보이죠? 옵션 단추 누르셔서 서식은 없애고 작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오롯이 식만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는 조리 방법이네요. 반찬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볶음 요리, 2이면 무침, 그것도 아니면 나머지는 찜으로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뭐이면 뭐다 라고 하는 게 if 함수겠지요. if 함수를 줬고요. 끝자락에 있는 글자를 뽑다 보니까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아이를 뽑아줘야 돼서 write라고 하는 함수 두 개를 줬네요. 일단 각각의 모양새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if라고 하는 함수 괄호 열었고요. 조건을 걸어주면 그 조건의 결과가 참이나 거짓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 맞춰주시면 되겠고 write라고 하는 친구는 오른쪽에 있는 하나를, 두 개를, 세 개를 뽑아서 표현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라고 하는 글자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몇 개라고 하는 개수를 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엮어서 함수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equal 만약에 if라고 해서 조건을 걸어줄 건데요.
조건이 뭐냐면 반찬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고 했어요. 마지막 글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write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RIGHT. 반찬 코드는 이쪽에 있죠. 저희는 답을 여기다 낼 건데 반찬 코드 맨 앞쪽에 여기 있네요. B의 5번에 있습니다. 거기서 한 개를 갖고 오면 맨 끝자락에 2를, 1을, 3을 이라고 뽑아 오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뽑아 오게 되면 뭔가 글자가 하나 뽑혀 나올 텐데 그 뽑아 나온 아이가 1과 같으면 이라고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반찬 코드에 보면 글씨와 숫자가 같이 조합돼서 보여요. 이렇게 숫자와 글자가 같이 섞여져 있을 때는 글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함수에서 앞뒤로 따옴표를 붙여서 얘는 글자예요 라고 인식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조건이 끝났습니다. 반찬 코드에서 하나를 띵 뽑아왔어요. 오른쪽에 끝자락 하나를 뽑아왔더니 거기에 있는 게 2라고 하는 글자가 뽑혀왔군요. 여기는 1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서로 같지 않네요. 자, 그 밑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1이라고 뽑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1과 비교해봤더니 같을 거예요. 자, 이렇게 참으로 나올 수도 있고 거짓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참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라고 컴마 볶음 그리고 조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 라고 했군요. 그렇다면 볶음 슬래시 조림이라고 이런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라는 거죠. 자, 이제 1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 그런 식으로 솎아져서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남은 건 2이거나 3일 텐데 이제 아닌 경우, 거짓인 경우가 남았어요. 근데 거짓인 경우가 2인 경우도 있고 3인 경우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if 함수를 돌려주셔야 되겠네요. 자, 요 뒤쪽은 좀 모자라니까 엔터 쳐서 밑에다가 좀 표현을 해줄게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제 1로 뽑혀서 나온 볶음 조림 빼고 만약에 if 오른쪽에 있는 write 반찬 코드 B의 5번 하나를 뽑아 오면 거기엔 이제 2나 3이 들어가 있겠죠. 뽑혀 나온 아이가 2라고 하는 글자와 같다면 그러면 얘는 무침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1인 아이들이 쭉 뽑혀서 볶음 조림이 됐을 거고 2라고 하는 친구들은 쭉 뽑혀서 무침이 됐을 거고 남은 경우는 이제 3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찜으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래서 그 이외 나머지들은 모두 다 뭐다? 찜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를 좀 보도록 할게요. write 오른쪽에 있는 거를 뽑아 오세요. write 함수 열고 닫았죠. write 함수 열고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if 함수 맨 처음에 여기 열고 닫지를 못했죠.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바람에 닫지 못하고 바로 다시 if 함수가 새로운 친구로 들어왔어요. 자, 이제 얘기가 다 끝났으니 닫아줘야 되겠죠. 파란색 부분의 괄호 안쪽에 있는 if를 닫았고요. 그리고 아직도 짝을 못 찾은 초록색의 괄호 보이시죠? 이 친구도 끝자락에서 같이 닫아줘야 됩니다. 굉장히 함수가 길어졌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이제 그 조리 방법들 주르륵 분류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다가 써보도록 하죠. 조리 방법. equal이라고 하셔서 만약에 if 괄호를 열었고요. 조건은 반찬 코드의 오른쪽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write 괄호 열었고요. 반찬 코드 얘를요. 컴마 한 개를 뽑아 옵니다. 괄호를 닫았어요. 그렇게 하면 1이나 2나 3이 뽑혀져 나올 텐데 그게 같다면 뭐와 같다면요. 1이라고 하는 글자와 같다면 여기 보이시죠? 따옴표 앞뒤로 넣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뽑아 나왔더니 1일과 같다면 이제 글씨 다시 써줘야 되겠죠. 볶음 슬래시 조림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아닌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if 함수를 쓰시면 되겠죠. 얘네들은 다 똑같이 생겼었어요. 아까 그대로 쫙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할게요. 뒤에다가 컨트롤 V 붙이겠습니다. 다만 뽑아 나온 아이가 1이 아니라 2와 같다면 이라고 글자를 바꾸도록 할게요. 볶음이 아니라 무침이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도 아니고 2도 아닌 경우 나머지는 뭐라고요? 찜이라고요. 괄호는 2번 닫아준다고 했습니다. 괄호를 맨 뒤쪽에 2번 닫아서 엔터 치고 마무리하시면 조리 방법이 나올 거예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이제 오른쪽 구석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깜짝 더하기 나왔을 때 쭉 자동 채우기 하시게 되면 각각의 조리 방법들이 쭉 들어가요. 다만 선이 굵은 것까지 서식이 같이 적용됐으니까 서식은 없애주도록 할까요? 세 번째 문제는 아이 반찬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군요. 이 친구는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를 줬네요. equal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에 맞나 안 맞나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조건 범위를 쫙 잡아줄 거고요. 조건을 걸어주게 되면 바로 개수가 구해질 겁니다. 자, equal count if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보려면 아이 반찬인지 아닌지를 찾으러 가셔야 되겠죠. 요만큼이 바로 그 범위 비교해보는 조건이겠네요. D에 5번부터 D에 12번까지 요만큼이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건은 뭐였나요? 아이 반찬이라고 했으니까 직접 아이 반찬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그냥 아이 반찬이라고 하는 위치 있죠? 뒤에 7번이나 아니면 뒤에 10번이라고 위치를 그냥 바로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아주시게 되면 계산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equal 해서 작성하도록 하죠. count if 더블 클릭하시면 괄호까지 열릴 거고요. 범위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보는 이만큼의 범위, 컴마, 아이 반찬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를 쿵 찍으셔서 괄호를 닫아주시게 되면 2개요 라고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요거는 직접 쓰셔도 되고요. 제가 풀이해드렸던 것처럼 그냥 아이 반찬이라는 걸 콩 찍으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십시오.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밑반찬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건데 반올림을 해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세요. 이를테면 이렇게 숫자가 복잡 다단하게 나오면 뒤쪽에 1,000 단위 깔끔하게 빵빵빵으로 떨어지도록 정리해달라 라는 얘기네요. 함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숫자를 콕 찍어서 소수 몇 번째 자리까지 보여드릴까요? 라는 얘기인 거고요. SUMIF라고 하는 건 좀 전에 풀어봤던 COUNTIF와 사용 방법 비슷하죠. 조건이 맞나 안 맞나 일단 범위를 쫙 비교를 해봐야 되겠고요. 조건을 걸어주면 그 조건 있는 애들만 쏙쏙쏙 뽑혀 나올 거예요. 다만 그 아이들의 계산하는 거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죠. 밑반찬들만 쇽쇽쇽 뽑아가지고 판매 금액에 대해서 합계를 내라 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는 범위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산 범위를 따로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 요 라운드 함수 조금만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라운드의 경우에는 소수 몇 번째라고 하는 친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만약에 1234.12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 그런데 얘를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로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 소수 첫 번째까지만 보여줘야 되니까 얘는 버리고요. 그쵸? 반올림이 안 되면 버리셔야 되겠죠? 결국은 이 친구는 1234.1이라고 끝나게 될 거예요. 이게 소수 첫 번째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똑같이 1234.12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 그때 내가 소수 두 번째까지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요만큼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요 뒤쪽에 있는 애는 올라가지 못하면 버릴 거예요. 반올림이니까. 그렇다면 얘는 1234.12 이렇게 보여주면 얘는 소수 두 번째 자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만약에 소수 자리가 안 보이도록 정리하세요. 1234.12라고 하는 친구를 소수 자리가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한다는 건 이 친구들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냥 버려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1, 2, 3, 4 라고만 나와주면 되겠네요. 소수 0번째 자리가 되는 거죠. 얘를 1, 2, 3, 4.12 라고 하는 친구를
소수 마이너스 앞쪽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소수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요 앞쪽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 앞쪽이니까 얘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요 4라고 하는 친구는 앞쪽으로 반올림이 되면 올리시면 되고, 반올림이 되지 않으면 그냥 버려버리면 되니까 얘는 1, 2, 3, 0이라고 해서 소수자리가 없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첫 번째입니다 라고 해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거보다 앞쪽으로 하나 더 들어온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1, 2, 3, 4.12 똑같이 가지고 왔고요. 소수 두 번째, 마이너스 두 번째를 갖고 오고 싶습니다. 그럼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두 번째니까 하나, 둘, 이 친구들을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이 친구가 반올림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냥 몽땅 다 버려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1, 2, 00이라고 얘는 마이너스 두 번째 자리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지금 예제를 소수 몇 번째까지요? 마이너스 3, 세 번째까지 천단이니까요. 소수자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 둘, 세 개 앞쪽으로 와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두 개를 엮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퀄 해서 라운드 반올림을 할 거예요. 숫자를 내놓으시오. 숫자는 썸이프로 계산을 해야 값이 나오겠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 밑반찬의 판매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밑반찬인지 아닌지는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 범위를 보셔야 되겠죠.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 범위를 쫙 잡아줬고요. 여기다가 밑반찬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밑반찬 들어있는 위치를 그냥 콩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산하는 건 그 밑반찬에 판매 금액을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계산 범위는 H열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하는 범위는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이 범위를 쫙 잡아주면 계산값이 나올 거예요. 그걸 천 단위까지만 보일 수 있도록 반올림하세요 라고 했으니 지금 여기는 제가 100단위까지 하는 걸 예를 들어 드렸죠. 그럼 1000단위라고 하면 하나 더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괄호를 닫았습니다. 괄호 개수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썸이프가 이렇게 열고 닫았고요. 그리고 라운드도 열고 닫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이퀄 라운드 계산할 겁니다. 썸이프 반찬의 종류 이 중에서요 범위 잡았습니다. 컴마 밑반찬을 고를 거예요 라고 밑반찬 쓰셔도 되고 저는 글자를 그냥 콩 찍었습니다. 컴마 계산할 겁니다. 판매 금액 범위 중에서 계산할 겁니다 라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썸이프가 끝났고요. 컴마 소수 마이너스 세 번째 자리 라고 했죠. 1000단위까지만 보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해서 괄호를 닫아주시게 되면 이렇게 끝자락에 000이라고 1000단위가 깨끗하게 떨어진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5번은 최대 마진율이라고 해서 맥스 함수 줬고요. 이 친구는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바로 구해질 텐데 정의된 이름으로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맥스라고 하는 함수는 그냥 범위만 쫘라락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맥스라고 했을 때 최대 마진율이라고 했으니까 마진들이 모여있는 건 요 F열인 거죠. F의 5번부터 F의 12번 범위를 여러분이 잡아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 입력할 적에 여기 마진율로 이름을 정의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자동으로 마진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얘는요 라고 이퀄 큰 거 구해세요. 맥스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마진율 범위를 쫙 잡아주면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잡는 순간 이름이 마진율이라고 바뀌는 거 확인이 되시죠? 판매 수량 VLOOKUP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반찬 코드에 대한 판매 수량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VLOOKUP 함수 VLOOKUP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가 누구인지 콕 찍어 주시고 도대체 어디서 범위를 잡아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겠죠.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정확하게 찾으려면 옵션 값이 0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값이 구해질 텐데 equal v lookup 이라고요.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요? H14번 셀에서 선택한 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라고 하는 건 H의 14번이 될 거예요. 컴마 어디서 구하라고 했냐면 반찬 코드에 대한 판매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반찬 코드는 여기 있고요. 판매 수량은 저기 있네요. 자, 요 동네 안에서 구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거 제목을 선택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목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맹이들 B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그러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판매 수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요만큼 범위를 잡았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판매 수량이 있군요. 몇 번째 열이라고요? 여섯 번째 열. 컴마 완전히 일치하는 거 똑같은 걸 구하겠다라고 하는 옵션이 0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을 구하시게 되면 답이 나올 거예요. equal v lookup 누구요? 얘요. H의 14번 컴마 어디서요? 반찬 코드에서부터 판매 수량이 있는 요 동네요. 컴마 내가 구하는 판매 수량은 여섯 번째 있었죠. 여섯 번째 컴마 완전히 똑같은 아이는 여기 정확히 일치라고 하는 거 펄스라고 선택하셔도 되고요. 옵션 0이라고 주셔도 되고요. 이거를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K242라고 하는 건 116개를 팔았다 라고 하는군요. K242라고 하는 친구는 116개를 팔았다. 제대로 찾아주고 있지요. 코드를 바꿔볼까요? 얘를 맨 마지막 K262라고 했더니 여기 판매 수량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K262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뀌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찾아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 문제까지도 다 풀어봤습니다. 엑셀은 아마도 작업을 하실 때 타이핑할 게 많지는 않아요. 타자 속도 때문에 어렵지는 않으실 텐데 다만 여기에서 함수 문제가 좀 발목을 잡을 겁니다. 함수 문제에서 쉬운 친구든 어려운 친구든 점수는 동등하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쉬운 친구들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 어려운 친구들 시간이 남으면 좀 씨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